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CES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보시면 그 자동차관이 있었거든요. 자동차관을 잘 보시면 그 안에서 유일하게 현대차가 그 넥소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GM이라든지 포드, 테슬라, 벤츠, BMW, 토요타 모두 그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다 PR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모두 그 오로지 현대차만 그 수소차를 전시를 하고 상당히 그 인기를 끌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때 생각만 하더라도 제가 수소차가 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상당히 이제 반신반의했었는데 올해 이제 상당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대차에서 마찬가지 수소차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인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이 수소차에 대해서 아마 시승기를 저희들 신청을 했었어요. 올해 2월 달에. 2월 12일 날 그 시승기를 신청을 하고 3월 4일 날 드디어 저희들 이제 차를 한번 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암에 가서 수소차 그 넥소를 한번 타봤는데 그 같이 갔거든요. 저하고 이제 저희 팀원들 2명을 데리고 저희들 타봤는데 그 수소차를 물론 제가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약을 한 거 아니고 같이 갔던 팀원이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저는 작년에 차를 바꿨습니다. 신차로 바꿨고 차가 이제 2대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팀원은 차가 한 대였던 거고 한 대가 더 필요해서 바로 타보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올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죠, 그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때 갔을 때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했던 상태에서 넥소를 타보니까 상당히 조용합니다. 소음이 안 나고 상당히 정숙하고 오히려 외부 소음이 들릴 정도로 상당히 조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정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반했던 거죠. 우리 갔던 애널리스트가 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게 바로 넥소거든요. 넥소인 거고, 저 앞에 운전하는 친구가 저 밑에 바로 같이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 이제 반한 거죠. 반한 거 바로 수소차를 계약을 합니다. 이건 이제 충전하는 방식인 거고, 잘 보시면 그 여러분이 가장 반신반의하는 게 바로 충전소죠.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소차가 굴러갈까, 아직 가장 크게 의문시를 갖고 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잘 보시면 바로 이게 양재동에 있는 충전소입니다. 양재동 충전소인 거고, 잘 보시면 그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저 오른쪽 편에 보시면 왼쪽에는 350바라고 써 있을 거고 그 오른쪽에는 700바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충전할 때 보면 충전 시간이 틀립니다. 700바로 충전할 때는 충전 시간이 한 10분이나 5분에서 6분 정도면 완충이 됐던 거고, 350바 기압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 700바로 아마 충전을 해봤던 거고, 충전 시간이 한 7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걸렸던 거고, 6kg을 충전을 했죠. 완충을 하고 6kg 완충하니까 그 넥소 측 말로죠, 현대차 관계자 말로는 한 60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600km 정도 상당히 이제 저희들 호의적했던 거죠. 6kg을 충전을 해서 600km 상당히 호의적했던 거고, 장거리 가는 거, 장거리. 전기차로 혹시 전기차는 얼마 가시지 않아요? 완충하게 되면 전기차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460에서 400km밖에 못 가는, 얘들은 600km 정도 이제 간다고 넥소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양재동에서는 지금 수소 충전할 때 무료죠, 무료. 지금 그죠? 한시적으로 이제 무료로 수소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무료로 이제 충전했던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차를 계약했던 이유는 뭐냐면 차값이 상당히 비쌌죠, 그죠? 넥소가 가장 하이브리드 그 하이 퀄리티의 넥소 가격이 7,500만 원, 7,500만 원. 근데 7,500만 원을 과연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7,500만 원 못 사죠. 그러니까 우리 애널이 계약한 이유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 보조금, 그죠? 정부에서 2,25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서울시에서 1,250만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보조를 해주니까 차값이 세제를 빼는 게 7,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금액은 3,700만 원 정도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이게 계약하는 장면인 거고, 이 친구가 계약을 하죠.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이병화 쓰는 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 친구가 이제 계약했던 거는 보조금을 주니까 좋은 거예요. 보조금을 준 거고. 근데 그때 미세먼지 너무 심했어요. 초미세먼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고, 그 여의도에 충전소가 하루 생겨요. 혹시 아시나요?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이제 충전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당히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한 거고, 이런 거를 필두로 해서 수소차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한 계약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죠? 수소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수소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반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수소차는 좀 성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수소차가 먼저냐 충전소가 먼저냐, 뭐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소차가 많이 팔려야 될까 아니면 충전소가 먼저 많이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똑같이 공생해서 다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수소차가 잘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투자 아이디어예요. 투자 아이디어. 그냥 수소차가 잘 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시면 수소차의 육성 정책은 10년 전에 전기차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이 전기차 드라이브를 정책을 거쳤을 때 모든 투자자들은 과연 전기차가 될 수 있을까라는 다 반신반의, 다 반대를 했던 거죠. 왜 전기차를 왜 살까? 과연 전기차 배터리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정확히 7, 8년 지나고 나서 전기차가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전기차를 이끌었던 주역은 바로 테슬라죠, 그죠? 테슬라라는 회사가 거대하게 등장을 해서 아마 테슬라 모델 시리즈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물론 큰 속도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를 주역으로 이제 크게 끌어올렸다고 보는 거고, 역시 중국이죠. 중국. 전기차가 이제 중국 시국에서 가장 크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잘 보시면 이 전기차에 관련된 주가들도 보시면 초기에는 급등을 합니다. 잘 보시면 2008년도죠. 2008년도, 2009년도에 전기차 정책이 나오고 나서 현대차라든지 뭐 LNF, 배터리를 만드는 LG와 이와 같은 기업 주가들이 상당히 큰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과연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거죠. 전기차의 뭐 성능도 느렸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아직까지 성능이 저조한 거고,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밋밋한 그림을 그립니다. 과연 7년 정도의 주가는 상당한 밋밋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과연 2017년도부터 다시 전기차와에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그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지 LNF, 상신 EDP, LG화 이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수소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소차. 지금 수소차를 잘 보시면 전 세계 수소차가 작년에 팔린 건 한 3,10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적게 팔렸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수소차가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수소차라는 거는 10년 뒤를 잠깐 높여보게 되면 전기차의 보완 관계로서 분명히 신형경차의 한 축을 가지고 성장할 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환경차의 한 축은 전기차가 다 차지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가 로드맵이 다 구축해 있고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신환경차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할 것 같고, 나머지는 수소차가 그 부분을 아마 보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차에 대해서 더 이제 발전 단가라든지 원가가 떨어지고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오히려 수소차가 전기차를 능가하는 그런 친환경차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관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뭐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SPO셀, 세종공업, 빌진다이아, 한호시스템 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올 초에 수소차 관련주로서 아마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두 건의 크게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릉에 수소탱크가 폭발을 했죠, 그죠? 2명이 사망하시고 6명이 크게 부상을 입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가 또 폭발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크게 사건이 나서 과연 수소차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과연 안전할까? 근데 수소차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해요. 왜냐하면 총알을 쏜다든지 엄청난 충격을 가해도 수소차는 폭발하지 않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문제는 충전소에서 이렇듯이 수소 탱크에서 다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일례를 본다면 수소와 산소가 갑자기 결합을 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릉 수소 탱크도 아마 그와 같은 수소 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와 약간 뭐 산소라든지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하튼 향후에 수소차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소차도 물론 잘 만들어야 되지만 수소가스라든지 충전 인프라만 잘 갖추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소차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신환경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 시점에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분명히 대세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추후에 수소차는 그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작년에 잘 보시면
전기차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약 3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전기차가. 수소차는 약 744대가 팔렸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약 198만 대가 팔립니다. 작년에. 수소차는 미국과 한국을 합하니까 약 3,100대 정도가 팔렸고 중요한 거는 충전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8,800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소차 충전소는 16기예요. 16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11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5개는 연구용이라고 하죠. 연구진이 쓸 수 있는 충전소인 거고 나머지는 우리 대중들이 쓸 수 있는 충전소는 11개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빈약한 충전소 인프라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잘 갖춰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수소차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이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잘 보자는 거죠. 밸류체인을 잘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전기차를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소 저장 장치, 세 번째는 전장 장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가를 차지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수소차 원가 약 40%를 차지하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인 거고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목을 잘 보게 되면 연료전지 스택이 있죠. 연료전지 스택.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잠깐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연료전지 스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수소 공급 장치, 공기 공급 장치, 그다음에 열 관리 장치 이와 같은 밸류체인을 좀 잘 아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부품은 연료전지 시스템이에요. 연료전지 시스템. 잘 보시면 이 연료전지 시스템 안에 뭐 수소 공급이라든지 연료전지 스택, 공기 공급, 열 관리 장치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여기 나와 있는데 원가 비중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바로 수소차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할 게 바로 스택입니다. 스택이라는 그 개념을 좀 아시게 되면 아마 수소차에 대해서 가장 핵심 부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연료전지 스택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연료전지 스택을 보면 이 스택은 하나의 그 셀이 약 한 500매 정도, 그러니까 400개에서 500매의 셀이 구성이 돼서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혹시 막전극 접합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MEV라는 이 막전극 접합체가 한 500개 정도 구성이 돼서 하나의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보면 바로 이게 이제 MEV라는 막전극 접합체인데 이게 특히나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연료전지 스택에서 또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스택을 가장 중요해 보는 거고 그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막전극 접합체 MEV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막전극 접합체를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막전극 접합체 기술은 아직 상용화를 못하죠. 대부분 다 중요 핵심 기술은 다 수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막전극 접합체에 있는 이 가운데 보시면 이게 전해질막입니다. 전해질막. 이 전해질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백금이 들어가요. 백금. 그죠? 이 전해질막의 양쪽 끝에, 그러니까 좌우 양쪽에 이 백금으로 촉매제가 사용이 됩니다. 백금. 이 백금이 촉매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초창기죠. 수소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백금이 약 200g이 사용됐어요. 200g. 지금은 11g이 사용됩니다. 과연 백금이 200g이 사용됐다고 치면 그냥 가격이 한 2천만 원? 백금만 가격만. 근데 지금 이제 11g까지 백금이 사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 백금 사용량을 한 6g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백금이 촉매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촉매제를 과연 어떤 걸로 쓰느냐 가장 관건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금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 그 대학 연구소에서 백금이 아니라 더 싼 금속을 가지고 지금 저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때는 백금이 아니라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소재가 이 촉매제로 사용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은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11g에 사용되고 있지만 6g까지 백금이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현대차 넥소의 가격은 7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대로 더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건 수소죠, 그죠?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앞에서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바로 부생수예요. 부생수, 그죠?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등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생수소, 부산물이죠.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 수소로 지금 수소를 사고 있는 거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바로 이거죠. 밑에 있는 거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막 수소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또 향후에 가장 많이 또 활용할 걸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수전해죠. 수. 물이 H2O잖아요, 그죠?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이제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수전에 물을 분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강릉의 수소 탱크도 뭐냐면 태양열로 물을 분해한 거죠. 태양열로 물을, 제가 볼 때는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된 전기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가 나오면 그거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해서는 그거로 이제 수소 충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단가가 가장 비싼 거고,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역시 또 CO2가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부생수소를 한다는 거는 양이 작죠. 전문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산물로 쓰는 수소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수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가격은 킬로그램당 3,000원이에요. 2,000원, 3,000원. 근데 이게 압축을 하죠, 그죠? 수소를 압축을 합니다. 수소를 압축을 하고 운송, 저장하는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2,500원, 3,000원 했던 수소 가격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7,500원, 8,000원 정도 그 팔리고 있는 거고, 울산에서는 킬로그램당 5,500원에 팔려요. 바로 이제 운송 비용이 상당히 이제 부과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하튼 현 정부에서는 현재 수소 가격을 킬로그램당 7,500원, 8,000원에서 2040년에는 그다음에 3,000원까지 다운시키려는 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소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이제 부생수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저장을 합니다, 그죠?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의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소를 상당히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소 저장은 액화 기술이라든지 그런 압축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 있는 거고, 현재는 킬로그램당 8,000원에서 2040년에는 3,000원까지 수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바로 정부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차 방향은 명확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수소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줄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지금은 수소차 관련 주식들은 성과를 잘 못 내고 있어요. 아직 밋밋하죠, 그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넥소가 774대가 팔렸어요. 상당히 이제 적게 팔린 거고,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앞에 우리 친구가 그 계약한 수소차는 3월 4일날 계약을 했어요. 3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 아마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차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늦죠. 1년 이상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왜 늦을까라는 그 답이 있어요. 왜 늦을 것 같아요, 수차는? 못 만들어서 늦을까요, 이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왜 이렇게 늦게 차를 받냐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돈을 주잖아요, 그죠? 이 지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빨리 주는 건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자체 예산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때 3월 4일날 계약할 때 그 친구의 순번이 801번째였어요. 801번째. 근데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현대차에서. 그 누구누구님의 그 순번 이제 520번째라고. 이제 520번째가 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그 보조금을 주게 되면 차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판매 대수는 상당히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수소가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소차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환경차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소차에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한 회사들의 실적은 미미해요. 그죠? 아까 작년에 한 700대, 774대가 팔렸고, 작년에 납품한 회사들 수주를 보니까 한 3,000대 분량의 재고를 납품을 했어요. 3,000대 정도 재고를 납품했고, 올해는 한 7,000대 정도의 수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회사랑 통화를 했거든요. 했더니 수주 잔고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늘어난다. 근데 뭐 3,000대, 7,000대 정도의 부품을 납품해봤자 실적 기여는 상당히 낮죠, 그죠? 여기는 수소차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그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 그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들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고, 연료전지 시스템에는 스택입니다. 스택. 근데 스택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다 못하죠. 대부분 다 수입을 합니다. 일본이라든지 독일,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수소 생산.
그리고 저장, 운송의 혁신을 통해서 보면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해봤어요. 완성차는 현대차죠. 근데 잘 보시면 올해 시가총액 상위 그룹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그 현대차 주가가 우리한테 속을 많이 썩였죠, 그죠? 현대차 그룹인데, 근데 올해 그나마 현대차 그룹이 시가총액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게 현대차 그룹 중이에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현대차가. 물론 뭐 수소차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거는 현대모비스죠, 당연. 현대모비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기업이 아닌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성장한다고 볼 때 현대 그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라는 거죠. 그다음에 SP올셀, 미코. 앞에서 우리 그 연구원도 미코로 설명드렸지만 미코도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미코. 그리고 기타 부품에서는 뭐 한호시스템, 뉴로스, 디케이락. 근데 충전소를 많이 건립을 해야 돼요, 그죠? 충전소 아까 우리나라에 지금 16개밖에 없는데 이 충전소를 2022년에는 310개로 늘린대요. 310개로 늘리는 거고 2040년에는 1200개로 늘린대요. 1200개로. 상당히 많이 늘리는 건데 과연 충전소를 건립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수소 충전소 건립 비용이 한 20억에서 30억이 든대요. 한 20억에서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가가 누가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나와야지만 수소 충전소의 건립이 빨라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가스 충전소를 이렇게 뭐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충전소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충전소가 커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EM코리아하고 JNK 히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역시 현대차는 수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죠. 수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지금은 수소차가 3대밖에 없어요. 3종류, 그죠? 넥소, 미라이, 그다음에 혼다 거 이제 3개 정도의 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료 전지 모듈을 만들어요. 연료 전지 모듈과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호시스템은 전기차든 수소차든 가장 그 공조기 업체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호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EM코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수소 충전 사업을 합니다. EM코리아 자회사를 통해서 이 EM코리아가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고 미코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일하게 연료전지 셀 스택 시스템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바로 미코라고 얘기합니다. 미코가 있고 그다음에 SP올셀 JNK 히터, 뉴로스, 디케이락 이 정도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뭐냐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종목들은 다 좋은 거지만 과연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계속 변동성 흐름을 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디케이락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이제 피팅 및 밸브를 만드는 업체예요. 피팅 및 밸브를 만드는 업체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소는 700바 700기업이라는 아주 그냥 초고압으로 이제 그 압축된 그 수소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절이죠, 그죠? 압력을 조절하는 그 밸브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고압 밸브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디케이락이에요. 디케이락이 이거를 이제 피팅 밸브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죠. 우리 수소 배관 모듈에 얘들이 8종류의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3,000대분 정도 재고를 이렇게 납품을 했고 지금 한 7,000대 정도를 이제 수주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이 좀 보시면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그 중국 시장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중국 시장에서 페이스실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수소차 상용화를 하려면 분명히 인증이 있어야 돼요. 유럽 인증기관에서 얘들은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수소차가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아마 디케이렉이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고도 뉴로스 괜찮죠, 뉴로스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좀 제가 보고 있는 시간이 좀 어떻게 됐나요? 좀 남았나요? 제가 앞에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수소를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죠, 그죠? 아까 말씀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정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밸브가 들어가겠죠, 그죠? 다양한 밸브가 들어가는 거고, 중국 시장을 잘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은 수소차를 승용차보다는 아마 상용차 쪽으로, 버스라든지 아마 봉고라든지 같은 큰 차 쪽으로 아마 중국 시장은 수소차를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인 거고, 우리나라는 주력은 승용차입니다.
우리나라 주력은 이제 승용차로 아마 육성을 많이 하려고 있는 건데, 여하튼 중국 시장에서는 아마 수소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차에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지만 분명히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된 사업을 아마 DK락이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소차가 가기 위해서는 공기를 흡입하죠, 그죠?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공기 배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소 배관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단가는 약간 낮죠. 그래서 단가가 높은 기업들을 찾으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아까 막전구 접합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스컷이라든지 전해질 막, 이와 같은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하루에 뭐 1년에 뭐 한 3,000대, 4,000대를 생산하지만 향후에 현대차가 50만 대까지인가요? 그죠? 2030년에 50만 대, 54만 대까지 그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앞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그 기업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실 종목들은 아까 연료전지 시스템에 있는 과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핵심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요 기술들은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다.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다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큰 외관이라든지 이것들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 공급 장치가 있고 공기 공급 장치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구동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을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그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죠? 차량 앞쪽으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냥 이쪽에서 이제 수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수소를 공급해주게 되면 이 수소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수소 이온과 수소 전자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쪽에서 유입이 되게 되면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고, 이쪽에서 이제 산소가 서로 이쪽 그 막 전극 접합체죠. 좀 발음하기 힘든데 이 MEV를 통과하면서 분리되는 게 전해질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은 산소 이온과 만나서 이제 물이 배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소 이온과 분리됐던 전자와 산소 쪽에 있던 전자가 전위차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고 물만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이쪽에서 수소가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산소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깨끗한 공기, 그죠? 그래서 이 넥소 측이죠. 현대차 얘기 들어보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98%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 맞는 말이겠죠, 그죠? 깨끗한 공기하고 이제 수소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정화 기능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1만 대가 그 운행을 하게 되면 디젤차 2만 대가 생산하는 그 미세먼지를 다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1만 대는 나무 그 60그루를 심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넥소 10만 대가 하루 평균 2시간만 운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 인구죠. 서울시 인구의 86%가 1시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넥소차 10만 대만 굴러다니면 서울시 인구의 86%가 1시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공기 정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넥소를 불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요 도시에 그런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완전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이 수소차는 친환경차로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흥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